안녕하세요, 고본일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초보 사업가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할 때도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어요. 사업을 꿈꾸시거나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을 못한다입니다. 사업과 장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가 가장 일을 잘하냐, 직원이 가장 일을 잘하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애매하다고요? 사장이 그 조직에서 가장 유능하면 장사예요. 자영업인 거죠.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나보다 더 훌륭한 직원들이 많아야 돼요. 실무를 잘 하던 대표가 창업을 하면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죠. 사장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잘하는 직책입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그 사업이 흥하지 않아요.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장의 실무는 필수적이긴 한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임은 필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위임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맡기고 나는 더 큰 비전과 방향성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2, 3인분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할 때 2, 3인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오산이었습니다. 대표는 10인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이나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영업, 총무, 회계, 마케팅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이 없는 조직에서의 시작은 대표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실무적으로 다 할 줄 몰라도 적어도 컨펌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보다 의지가 많고 책임감이 많은 직원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회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돈은 있을 때 더 땡겨야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 제품 완성할 때까지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한둘 추가되고 외주 비용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법인 통장의 잔고가 생각 이상으로 빨리 소모됩니다.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돈을 구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투자자나 VC를 만나서 그 투자를 확정 짓더라도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보통은 그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국가지원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지원받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심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잔고 바닥이 가까워지면 대표자의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 본인은 티를 안 내더라도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투자를 안 해도 돼. 어차피 우리 사업은 잘 될 거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지금 투자를 안 받으면 우리 사업은 위험해. 이런 상황이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돈이 들어올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네 번째, 회피성 창업은 최악입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이직이 안 되어서 창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뜯어말리고 싶은데요. 사업은 총과 칼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르세르크라는 만화책의 명대사인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취업 시장의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이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공유 사무실이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임에 나가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피성 창업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 잘 되는 대표님을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 저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데 회사 안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사업을 거의 다 준비해놓고도 실패하는 게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돈 좀 벌었다고 풀면 안 됩니다. 이건 대표 본인의 소비 수준을 올리는 것도 위험하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돈을 버는 능력이랑 소비하는 능력이랑 모으는 능력이랑 유지하는 능력,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소비 수준을 올려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를 사거나 갑자기 급격하게 소비를 해버리면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연예인 중에도 굉장히 많죠.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불행해지는 케이스는 허다합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돈을 푼다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챙겨주거나 급여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것도 당장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고정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떠나가고 그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과거에 제가 많이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에 신경 써야 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국가 지원 사업에 신경 썼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여태 말했던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생각해 봅시다.
7번째는 착한 사장이 되려 하지 않기입니다. 사장은 누군가를 혼내야 될 때가 있고 거절하고 강력하게 지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 바보가 되면 매끄럽게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이후에 포장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누구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걸 받아들일 때는 비판적 사고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의 노하우들이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지금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부자들의 7가지 공통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왜 저런 거에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까 싶더라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부자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부자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부자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부자도 있어요. 저축을 중요시하는 부자도 있지만 저축 없이 공격적인 투자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겸손한 부자도 있지만 잘난 척이 심한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공통점이 없고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단정짓고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지 맙시다. 사업은 시대적 흐름이나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NS의 역사만 봐도 세이클럽이나 다모임, 싸이월드 시절이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요즘은 스레드라는 것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다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도 있을 겁니다. 세이클럽, 싸이월드 시절의 성공 방정식은 지금 시대에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의 모든 것이 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를 만들고 훌륭한 선원들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더라도 좋은 바람을 만나는 건 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